네, 뉴욕 증시의 시선 바로 대선과 실적 발표에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의 궁금증을 풀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연 구글의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망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M7의 하락세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고점 대비 10%의 하락,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조정 국면 좀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미증시의 흐름 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난주까지는 정치 리스크가 사실 시장을 덮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사실 묻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빅테크들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하필이면 어제 알파벳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좀 시장에 이제 예상치만큼 나오질 못했어요. 예, 가이던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됐는데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흐름이 두 개 종목을 갖고 크게 나머지를 다 판단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두 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냥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의 추가적인 실적을 이제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 구글과 테슬라가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나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테슬라 또 짚고 좀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로보택시 공개도 연기되고 또 어닝 쇼크도 맞이하고 4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워낙에 좀 수익성 좋지 않은 부분이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 인하까지 해버려서 계속 좀 꼬여지는 모습인데 테슬라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실적 발표를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온 것을 통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로서의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저가 EV, 그러니까 모델 2라든지 모델 3, 그다음에 ESS 산업, 여기다 로보틱스까지는 확대 계획이 나오면서 시장의 이제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해당 분야들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업체 분야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 시간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이제 자동차 부분이 테슬라 같은 경우 한 매출의 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기차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좀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다면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독점을 하고 있죠. 한 50% 이상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가 정책으로 사실 대중화로 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저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나 그다음에 보조금을 수령한다던가 아니면 디자인을 다양화하는 등을 통해서 좀 대중화로 가는 시도가 보이거든요. 이게 성공해야 아마 테슬라가 우선은 전기차 매출 쪽에서 좀 펀더멘탈을 굳건하게 굳히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로보택시라든지 저가 EV 이런 ESS 산업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분야들은 이제 펀더멘탈을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지난주에 이제 한 $320까지 모건 스탠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저희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아직까지는 쉽게 그렇게 $320를 내주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올 실적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 엔비디아의 업체를 제외하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AI의 수익성 우려, AI 열풍이 고점에 달한 뒤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그럼 실적들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실적을 이제 시장 전망치 정도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가이던스를 더 먼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이던스 쪽에서 조금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일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나온 당장 나온 퀄컴이라든지 이런 인텔, 그다음에 AMD까지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치에 이제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느냐. 특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일단은 기준금리 일어나는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선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면서 소비의 향상도 있을 거라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3분기, 4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잡고 가냐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의 좀 향방이 정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이던스 어떻게 잡고 가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이제 구글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가이던스 쪽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맞습니다.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해서 앞으로 남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도 가이던스 이제 올해의 이제 추후 남은 3, 4분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 흐름이 빅테크는 좀 이제 쉬어가고 러셀 2000 중심으로 좀 중소형주로 좀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바꿔야 할 시점으로 보십니까? 증시 대응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갈아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업종을 봐라. 왜냐하면은 러셀 2000 지수의 구성을 보면은 헬스케어가 한 18% 정도가 되고요. 산업재가 한 16%,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가 한 15%, IT 업종이 한 15%, 한 4개 업종이 사실 핵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못 오르던 헬스케어와 산업재가 이번에 트럼프 딜 때문에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지역은행들, 특히 중소형 금융 서비스 업종들이 종목들이 호실적으로 좀 발표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셀 2000 지수에서 갖고 있는 4개 업종 중에 3개 업종이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면서 러셀 2000 지수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중소형주를 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러셀 2000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 쪽에 핵심으로 가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산업재들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망을 본다면 뭐 방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 장비 그다음에 공장기계 쪽 이제 트럼프 딜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을 좀 더 가이던스를 좋게 잡아줄 수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중소형주 전체를 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인 산업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금융 서비스 여기에 이제 IT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소형 내에서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사이즈가 아닌 그러니까 업종을 봐라.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어떠한 업종 중심으로 좀 뭉쳐져 있는가를 봤더니 헬스케어, 산업재,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한 그런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종들을 좀 당분간 볼까요? 건설기계, 금융서비스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적 기대감 계속 엇갈리는 흐름 속에 세계의 관심사는 또 미국 대선이죠.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박빙입니다. 미국 대선에 지금 다시 초박빙. 뭐 해리스가 44%, 트럼프가 42%. 요동치는 미 대선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이벤트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주시냐면. 네. 이미 정책적인 성향을 감안한다면 이제 트럼프 수혜주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뭐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방산,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코인 쪽. 산업재까지 이렇게 한쪽은 이제 트럼프 딜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해리스 수혜주 같은 경우는 IT라든지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이미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대만 관련주 막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지난주까지는 사실 트럼프 딜이 시장을 지배했다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바이든 사태와 해리스 부통령의 승계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딜이 아마 트럼프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지금 옮겨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기회를 이제 크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8월 19일이죠. 이때까지는 아마 해리스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주자 간에 이제 경선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트럼프 딜과 민주당 딜 사이드 간의 이제 균형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런 문제까지 이벤트까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느 한쪽을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지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로 양쪽을 좀 갖고 있다가 먼저 수익이 나는 쪽을 정리하고 또 그 다른 단계를 넘어가는 이런 스윙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트럼프 딜 쪽으로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됐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시선이 분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쏠림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위험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좀 분산된 그런 정치 테마주와 관련한 대응 필요하겠고요. 오늘 과연 이제 테슬라와 관련한 2차 전지주도 국내 종목들 어제도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더 떨어질까? 뭐 LG 엔솔은 지금 역대 최저가인데 거의 지하를 뭘 뚫고 내려갈까? 너무나 이제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먼저 살펴볼 SK 하이닉스. 지금 워낙 이제 실적 시즌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 이제 발표되잖아요. 과연 HBM 효과 얼마나 발휘가 될까?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거의 저 사상 최고치 실적에 근접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D램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HBM의 이제 수요 증가로 2분기 매출이 지금 한 16조 1,886억 원, 영업이익이 5조 1,923억 원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전망치를요. 전망치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보면은 이번을 통해서 아마 SK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한국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겠냐. 특히 HBM 쪽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죠 거의 53%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HBM 전반적인 밸류체인까지 SK 하이닉스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실적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반도체, 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뭐 원익 IPS 같은 이제 밸류체인들이 좀 그 중심에 설 것 같고요. 그러나 당장 오늘 주가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 동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나중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쪽이 어느 정도 상승 트렌드를 잡아줘야 그래야 오늘 나온 실적이 전반적으로 그때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와도 미국의 또 동조화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오늘 이제 염려들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전략들 좀 같이 세워주실까요? 네, 2차 전지 지금 다들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실제로 보시면 저 테슬라의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그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일본 업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리비안 같은 이러한 미국 내 다른 전기차 업체들과 2차 전지가 이제 비즈니스가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전반적인 전기차 업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약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네. 자, 마지막 전략 이제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 네.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투자자분들이요. 네, 일단은 이제 정치 리스크죠. 미국발 정치 리스크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양쪽을 좀 균형 있게 좀 갖고 가다가 먼저 수익 날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지금 환율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환율 쪽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주, 그 다음에 방산 쪽도 될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도 지금 환율 수혜를 지금 당분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환율을 중심으로 워낙 약세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조금 더 꾸준히 끌고 가야 된다. 해당 뭐 변수들은 이미 전반기 때 일본 시장에서도 봤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중심 대응주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